예, 안녕하세요. 4번째의 오늘은 2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4번째의 제일 뒤편에 있는 소방시설 설계 자료의 소방시설 전기 해로도입니다. 이 내용은 2권 책에도 있고, 소방시설 전기 해로에는 책 전체 이제 상시 플러스 설명한 것이 소방시설 전기 해로죠. 그러니까 이 소방시설 설계 자료가 한 40-50페이지,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까? 이걸 이제 소방시설 더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을 해서 전체 소방시설 전기회로입니다. 이 소방시설 전기회로는 총 392페이지인데 지난해 8월에 초판을 하고 이번에 1월에 24년 1월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의외로 이전 물색이 시중에는 없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상시 쓰고 독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제 책을 많이 보완을 해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러면 자동화 탐지설비 P형 개정 전에는 7선이었죠. 벨선, 표시등, 벨 표시등 공통, 전화, 응답, 회로, 회로 공통. 근데 이 전화선이 없어졌죠. 이게 없어진 게 화재안전기 좌탐의 화재안전기 중 수신기의 기능에서 전화의 기능이 전화가 삭제되니까 없어진 겁니다. 전화선을 없애라 이렇게 명문화한 것이 아니고 P형 수신기의 기능에서 전화의 기능이 삭제되었으니까 전화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개정의 벨선 방법에는 벨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등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벨선이 각 층마다 벨선을 설치해야 된다는 화재안전 기준의 개정으로 이렇게 표시등, 응답선, 회로선 각 부품마다 2선씩 하는 8선. 사실은 이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고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시험 문제에서 최소의 가닥수 이렇게 해가지고 풀도록 하죠. 그리고 실제 설계에서도 최소의 가닥수로 하고 현장의 공사, 시공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개정 후 이 방법은 벨선, 벨 표시등 공통선, 표시등 응답, 회로 공통. 이건 앞의 방법과 동일하면서 전화선만 빠진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지금 기사 시험 문제에서라든지 또는 학원 강의에서 모두 이 내용이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게 화재안전 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 합선이 되어도 화재가 나면 당연히 선이 합선되겠죠. 다른 층의 화재 통보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의 유연 조치를 할 것.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수신기에서 각 층별로 벨선이 2선씩을 올라가야 되죠. 이건 너무 선의 가닥수가 많아지고, 설치 경비가 많아지죠. 그래서, 각 층별로 단락 보호장치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차단기. 각 층별로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각 층별로 2선이 아니고, 수신기면은, 3층 가겠습니다. 이 벨선. 한 선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별선, 공통선은 이제 각 층별로 쓰죠. 그러면 차단장치를 어디 설치하냐? 여기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나도 이 차단기가 차단을 해보니까 다른 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도 6선으로 해가지고 또 한 층에 올라가면은 회로선 하나 7, 또 8 이렇게 풀면서 이 단서 조항을 각 층별로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는 이 내용을 써줘야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자 여기서 5번은 자 제일 위에서부터 설계에 내려오죠. 이 1번 계단은 내선이죠. 감지기가 2선에서 또 되돌아오니까 그때 중단장을 설치하니까 그죠. 내선, 이 또 내선입니다. 그리고 2번은 기본 6선에 계단 감지기 회로가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7선이 되는 겁니다. 중단장이 2개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여기가 7선이었으니까 이제 회로가 또 하나 추가되죠. 그럼 7 플러스 1은 8입니다. 4번은 8 플러스 1이죠. 9. 5번은 9 플러스 1은 10. 6은 10 플러스 1은 11.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을 풀고 또는 이제 상세하게 요구를 하면은 내용을 이렇게 써주고 조건, 각 층마다 지구임장장치 또는 배선의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이 조건을 쓰지 않으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미 문제의 주문에서 조건을 이렇게 주어지면은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문제에서 그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각 층별로 별선이 2선씩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제일 위에서 여기서는 7선이었죠. 8선이죠. 이렇게 됩니다. 별 플러스 2, 별 마이너스, 별은 경종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경종이라는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별이 계속 익숙되어 있습니다. 3, 표시등. 4, 별, 표시등, 공통. 5, 응답. 6, 회로. 7, 회로 공통이죠. 그럼 7선에서 이 계단 감지기 하나 들어있으니까 회로선이 2선이 되니까 8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은 이제 8선 플러스 회로선 하나에 플러스 그 별선이 또 2선, 이러면 이제 11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또 이제 11선에 회로선 하나 플러스 별 경종선 2선 그러면은 13, 14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14에다가 플러스 회로선 하나 플러스 경종선 2선 16, 17 여기서는 이제 17에 회로선 하나 플러스 경종선 2선 19, 20 그러니까 만약 기사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개통도를 주어지고 이 각 그 번호별로 회로 내용을
쓰든지 또는 결혼 내용을 이렇게 이 내용을 계산해 내라 하면은 이렇게 문제의 주문에서 이렇게 각 층별 지구 명장지 또는 배선의 달러 보호장치를 쓰지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을 하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8, 11, 14, 17, 20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체경우 방식. 일체경우 방식은 자 여기서 12는 4지요. 2도 11도 4고 여기서는 이제 그 6이죠. 여기서는 보겠습니다. 6에다가 기본이 옵니다. 헤로슨 빼면은 플러스 헤로슨이 하나, 둘, 세 개죠. 8. 또 4번은 그러면 1, 3, 5, 7, 9는 모두 6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 4번은 한번 보겠습니다. 8 플러스 헤로슨이 2선이 추가가 됐죠. 10. 또 6번은 보겠습니다. 위층에 10선 플러스 헤로슨이 하나, 둘, 셋 추가됐죠. 13. 총 헤로슨이 하나, 둘, 셋, 넷, 다, 17, 8이죠. 여기에다가 또 공통선 하나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리고 8. 여기서는 이제 14 플러스 헤로슨이 또 추가가 됐죠. 그럼 16. 여기는 이제 16 플러스 헤로슨 두 선을 추가하면 18.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내용은 자 여기에 무슨 맞죠? 제 그때 18, 16이었죠. 18, 16. 내가 이제 무작정 계산하다 보면 이 틀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이제 하나하나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에서나 설계에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 하나하나 하다가 이 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수학에서도 문제를 풀고 또 맞는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표를 가지고 하면은 검사의 하나의 절차를 받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다 지워버렸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구분구역 경보 방식의 건물입니다. 이번에 한 3개월 전 됐습니까? 그 화산전기준, 자탐의 화산전기준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은 구분경보 방식으로 하는데 1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2층 이상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1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폭 개정이 됐죠. 그 구분경보 방식 건물도 이제 11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의 건물은 구분경보 방식으로 한다. 내용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2층 이상에 발았을 때는 발화층, 직상, 사계층, 1층에서 발았을 때는 발화층, 직상, 사계층, 기타의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았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이 11층 이상 이 직상 구분경보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비상방송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송도 이 청의 경보도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자탄 비상방송 고층 건물, 이건 이제 고층 건물이 되죠. 30층 이상 또는 뭐 이렇게 고층 건물에 해당되는 거고,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미분무 이렇게 거의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뭐 물분무라든지 일부의 시설은 구분 경보 방식 자체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구분 경보 방식으로 이제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인데, 그게 이제 누락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전에는 발하청, 직상청 구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발하청, 직상, 사계청. 그럼 이 P형이나 R형의 회로 배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별 영향이 없습니다. P형은 수신기에서 이제 수신기에 제작을 할 때 발하청의 그 감지가 작동하면은 발하청과 직상 사계청이 릴레이가 접속돼 가지고 신호를 보내도록 수신기에서 이미 만들어집니다. 이 제작회사에서. R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기에서 이렇게 일정에 발았을 때는 발하청, 직상, 사계청, 기타의 지하청에 이 중계기로 신호를 보내서 경보를 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선의 내용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서 이렇게 바뀌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것이고, 그리고 구분경보 방식도, 그러면 앞에 일제경보 방식에서 그 회로선은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벨선만 한 선씩, 각 층별로 한 선씩 늘어납니다. 벨선만 한 선씩 구분경보 방식은 늘어나고, 그 뭐 사계층에 경보를 한다, 이건 이제 수신기에서 알아서 신호를 보냅니다. 일제경보 방식의 그 그림입니다. 6선, 기본 6선에서 출발해서 회로선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7선, 8선 이런 식으로 9선이죠. 그리고 조건은 각 층별로 단락 보정실을 설치한다. 그리고 자동화제 탐지 설비와 이제 발신기, 이 발신기 안의 내용이 이거죠. 시각경보. 이 내용을 이제 상세히 연결한 배선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려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지우고, 이걸 이제 한 10장 정도 복사를 해서 말입니다. 수시로 오늘 연결해서 해보고, 또 한 10일 있다가 다른 공부하다가 또 이걸 그려보고, 이렇게 한 10번만 그리면은 뭐 자기의 그 이제 다음 시험에서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말입니다. 또 설명을, 이것도 이제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뭐든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외우는 게 장기간 이어지는 거죠. 자, 표시등, 경종, 시각경보기 한 선이죠. 그리고 플러스 선, 공통선이 같이 씁니다. 경종, 표시등, 시각경보기 같이 씁니다. 그리고 발신기 누름 버튼, 이 누름 버튼이죠. 발신기 누름 버튼의 이 지구선, 회로선입니다. 그리고 응답선, 그리고 공통선이 이렇게, 자, 발신기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 플러스 선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LED 점등이 오죠. 이게 응답선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일제경보 방식의 이제 그 도시기호죠. 도시기호 배선도인데,
여러분도 이 도시기호 배선도에 익숙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계도면이라든지 시험에서 뭐 도시기호를 하죠. 저는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세히 보시고 이건 이제 11층 이상의 건물에 이제 이 구분경보 방식으로 하는데 11층 이상이 아니지만 5층만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또 이제 시각경보기가 설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석에 이제 한 층의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발신기 안에 단자되죠.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단자대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선, 플러스 선 이제 감지기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게 이제 송 배전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어를 이제 번역한 게 송 보내다, 배 받다 한문입니다. 전기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50년 전에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농구를 말입니다. 농구를 송구라는 용어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50년 또는 60년 전에. 그게 농구를 송구라 했습니다. 송구가 볼을 이제 옆에 선수한테 던지고 또 옆에 선수한테 던지고 해가지고 슛 하는 거죠. 그 한문입니다. 그럼 이제 감지기를 연결해서 의료 끝에 종단장을 설치했죠. 그리고 복도에도 이렇게 해서 되도록서 또 종단장을 설치했죠. 그러니까 이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이 부품에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회로의 끝에 설치한 데서 종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이 부품의 이름이 종단장이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알림은 자 이렇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감지기를 해서 종단장을 설치하고 비형식은 같습니다. 다시 종단장을 설치하고 이제 감지기 회로가 이렇게 중계기에 연결돼서 수신기로 신호전송선으로 수신기에 연결되는 거죠. 자, 20번째 강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